이슬람 마카체프가 라이트급 타이틀을 반납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UFC가 더블 챔피언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블 챔피언은 정말 특별한 경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UFC가 앤더슨 실바와 조르주 생피에르 선수의 대결을 추진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역사적인 매치업은 두 선수 모두 해당 체급에서 정점을 찍고 압도적인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역대 최고 선수 반열에 올랐을 때 비로소 성사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챔피언 대 챔피언 경기는 UFC에서 다시금 추진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전에 BJ 펜과 조르주 생피에르 선수의 경기가 있었지만 앤더슨 실바 대 생피에르처럼 UFC가 진정으로 원했던 그리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경기가 되어야 합니다. 메랍 뜨발리슈빌리와 알렉산드르 판토자가 각각 7번의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점에 그들은 분명 각 체급에서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챔피언 대 챔피언의 대결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이미 같은 체급의 모든 경쟁자들을 어쩌면 여러 차례 꺾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두 챔피언이 맞붙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경기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챔피언 대 챔피언 대결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선수들은 벨트를 몇 차례 방어한 후 곧바로 상위 체급으로 월장을 시도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체급 타이틀에 도전하기 전에 최소 3번은 타이틀 방어에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너무 성급해 보입니다. 챔피언 대 챔피언 매치를 원하는 선수와 챔피언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현역 최다 타이틀 방어 기록 보유자 중 하나인 이슬람 마카체프가 체급을 올리기 위해 라이트급 벨트를 반납해야 했다는 사실은 현재 챔피언 대 챔피언 대결이 가능한 선수는 사실상 없다는 뜻이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전에 이슬람이 라이트급 타이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그는 타이틀을 반납했습니다. 아마 UFC 측에서 그에게 자네가 체급을 올리고 싶다면 우리는 더 이상 챔피언 대 챔피언 경기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슬람은 아마도 알겠습니다. 나는 웰터급 챔피언이 되고 싶습니다. 라이트급에서 붙어볼 만한 정상급 선수들은 대부분 이겼고 남은 경기들은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웰터급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의 웰터급 월장이 일시적일 것이거나 아니면 170파운드 웰터급에서 몇 경기만 치른 후 라이트급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실제로 웰터급에 남았습니다. 170파운드에서 그의 몸 상태나 기량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잭 델라와 마달레나 선수와의 경기는 정말 멋질 겁니다. 저는 잭이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 잭이 이슬람 선수를 꺾고 벨트를 지켜낸다면 이는 현역 챔피언이 상위 체급으로 월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챔피언들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존 체급에서 벨트를 지키며 장기 집권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영광을 위해 벨트를 내려놓고 상위 체급으로 도전할 것인가? 일부 챔피언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리아 토프리아 역시 상위 체급으로의 월장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라이트급으로 올라가 찰스 올리베이라에게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시 상위 체급 타이틀 도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슬람 마카체프는 라이트급 타이틀을 보유한 채 웰터급 도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리아 토프리아는 패더급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체급의 벨트가 다음 체급으로 올라간 챔피언들에 의해 비워졌다는 것은 현재 사실과 다릅니다. 하지만 만약 두 선수 모두 상위 체급 도전을 위해 벨트를 포기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선택을 하는 셈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팬들이 바로 이 두 챔피언 이슬람과 일리아 토프리아 선수의 대결을 간절히 바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슬람과 일리아 토프리아의 대결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각자의 체급에서 상위 체급으로의 도전을 모색하면서 팬들이 꿈꾸던 이 대결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선수 모두 라이트급에서 맞붙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리아가 라이트급으로 올라오거나 이슬람이 라이트급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챔피언 대 챔피언이 아닌 도전자 자격으로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일리아가 라이트급으로 올라와 찰스 올리베이라를 이기고 그 시점에 이슬람이 웰터급 타이틀을 획득한 상태에서 라이트급 복귀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은 웰터급 타이틀을 반납해야만 라이트급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리아는 라이트급 도전 후 라이트급에 머물고 이슬람 역시 웰터급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두 선수가 맞붙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팬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잭 델라 마달레나와 이슬람 마카체프의 경기는 매우 기대되며 일리아 토프리아와 찰스 올리베이라의 대결 역시 마찬가지로 흥미진진한 매치업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일리아가 라이트급에서 얼마나 뛰어난 기량을 보일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는 일리아가 UFC에서 라이트급으로 싸웠던 유일한 상대가 제이 허버트였고 당시 경기에서 그는 거의 KO패 직전까지 몰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제 챔피언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신의 체급에서 벨트를 오랫동안 지키는 전설적인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영광을 위해 체급을 올려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인가? 이는 일부 챔피언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체격적으로 이슬람은 웰터급으로 월장할 만큼 충분히 커 보입니다. 그의 키는 약 178cm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잭 델라 마달레나 약 180cm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일리아 선수는 170cm로 라이트급 선수치고는 다소 작은 편입니다. 그는 이미 해당 체급에서 작은 체격으로 평가받는 라파엘 PGF 선수와 비슷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마카체프 관련 소식은 팬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UFC 317 대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UFC 317 공식 대진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으며 언급하신 매치업들은 대부분 공식 확정된 경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UFC는 다가오는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와 이후의 대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언급하신 경기들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되는 이번 이벤트의 흥행을 좌우하는 경기는 3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리아 대 찰스 올리베이라의 경기는 매우 중요하며 알렉산드르 판토자 대 카이카라 프랑스 선수의 경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매치업입니다. 브랜든 로이발 대 마넬 카페의 경기도 핵심 경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 저스틴 게이치와 아르만 사루키안의 경기가 이 카드에 없는 걸까요? 만약 이 경기가 포함되었다면 대회 전체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입니다. UFC 319의 메인 이벤트가 공식 발표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16일 시카고에서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와 캄자트 치마에프의 대결이 열린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경기가 확정된다면 올해 최고의 경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3경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팬들은 이슬람 대 일리아, 존스 대 아스피날, 드리커스 대 캄자트의 대결을 원했습니다. 이제 그 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드리커스 대 캄자트의 경기는 정말 엄청난 대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미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질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을 수도 있습니다. UFC 319의 다른 대진들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은 존 존스 대 톰 아스피날의 경기가 언제 어디서 열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8월까지의 PPV 메인 이벤트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존스 대 아스피날 경기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11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톰 아스피날이 최근 존 존스 선수를 기다리는 데 지쳤다며 이 시점에서 그냥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 존스의 상황은 마치 코너 맥그리거가 마이클 챈들러와의 대결을 미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슬람이나 일리아처럼 각자의 체급에서 열심히 싸우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상위 체급 도전을 위해 벨트를 반납해야 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싸우고 싶어도 타이틀을 포기해야 하는 반면 존 존스는 벨트를 그대로 지키고 스티페 미오치치와 같은 선수와 싸우며 자신이 원할 때만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챔피언 타이틀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데이나 화이트 대표는 존스 대 아스피날의 경기를 곧 발표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만약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면 왜 아직 발표하지 않는 걸까요? 마치 경기가 이미 확정되었고 발표만 남은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다면 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은 경기가 아직 완전히 성사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존 존스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추측컨대 선수 수입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 존스에게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경기인 아스피날과의 대결을 위해 3천만 달러를 제시해보는 건 어떨까요? 디온테이 와일더 선수가 3천만 달러를 벌고 프란시스 은가누 선수가 복싱에서 2천만 달러를 벌었는데 존 존스 역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경기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UFC는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큰 회사입니다. 그들에게 3천만 달러가 무슨 큰 금액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경기 발표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 벌써 10번째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존 존스에게 또 다시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 존스는 경기를 하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벨트를 지킬 수 있는데 같은 체급에는 톰 아스피날이라는 잠정 챔피언이 존재합니다. 잠정 챔피언인 아스피날이 먼저 타이틀을 방어하며 활동하는 동안 존 존스는 자신이 원하는 스티페 미오치치와의 경기에만 시간을 썼습니다. 다른 챔피언들은 아직 활발하게 경기를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급 이동을 위해 벨트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데 존 존스만 뒤로 물러나 벨트를 지키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슬람과 잭 델라 마달레나의 경기는 드리커스 대 캄자트 경기의 화제성만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엄청난 경기임에는 틀림없지만요. 드리커스 대 캄자트의 경기는 UFC가 마침내 팬들이 그토록 원했던 대결을 성사시켰다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요즘 UFC에서 이런 팬들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는 빅매치가 성사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더욱 기대됩니다.